안녕하세요. 돈 안 들고 엄마도 영어를 배우는 행복한 영어 공부를 소개하고 있는 사우디 5남매 홈스쿨 솔라 온가족 학교 솔맘입니다. 만 3, 4, 5세경 초급 영어책 소개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영어 홈스쿨 7번째 이야기로 만 6, 7세경 읽기 좋은 중급 영어책을 소개하고 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문장을 읽어주는 팁도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급 영어책을 통해 영어의 씨앗이 싹이 텄으면 새싹을 왕성하게 길러줄 자양분이 필요하겠지요. 초급 영어책과 마찬가지로 지난 14년간 저희 5아이들이 다 좋아했고 옥스퍼드 리딩 툴이 5단계를 해석해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막내에게 제가 요즘 한창 재미있게 읽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소개할 중급책을 분류해보니 첫 번째, 초급부터 영어책을 읽어온 경우 한글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어 문장은 쉬우나 내용은 시시하지 않아 영어 기본 문장을 마음껏 다져줄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책. 두 번째, 이러한 영어 뼈대에 살을 붙여줄 다양한 주제, 다양한 문체, 다양한 수준의 영어 동화책들, 문학책이죠. 세 번째, 쉽고 단순한 영어 문장으로 과학 지식과 용어를 익힐 수 있는 인지정보책, 과학책이고요.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가지 영역의 중급 영어책을 소개하고 중급 영어책 읽어주기 팁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어 기본 문장을 다져주는 뼈대가 되는 책. 옥스퍼드 리딩 툴이 단계가 아마 더 있을 텐데 저는 5단계까지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옥스퍼드 리딩 툴이 단계를 계속 올려가시면 뼈대가 되는, 즉 내용은 재밌으면서 문장은 쉽고 단순하여 한글 해석을 부쩍 줄이면서 읽어주어 영어 기본 문장을 마음껏 다져줄 수 있는 책으로 계속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되는 책을 저는 초급 영어책에서 소개해드린 I Can Read 시리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I Can Read 1단계 책이 초급이라면 2단계 책은 중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Can Read 2단계 책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중 아놀드 로벨의 Frog and Toad 시리즈를 비롯해 이 작가의 모든 책을 아주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영어책으로 읽어줘도 좋을 만큼 영어가 어렵지 않지만 내용의 위트가 넘쳐서 6, 7세 아이들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초급 영어책을 충분히 읽어온 아이의 경우 문장을 이루는 기본 어휘들을 대부분 알기에 한글 해석을 거의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간간히 나오는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한 단어 강조하며 읽기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끊어 읽기만 해주시면 초급보다 한글 해석이 줄어 영어책 읽어주기가 더 쉬워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옥스퍼드 리딩 툴이 초급 단계를 읽어주기에 아이가 너무 컸다 싶은 분들은 옥스퍼드 리딩 툴이 고급 단계의 책들과 더불어 이 책으로 영어를 시작하실 수 있지 싶은데요. 이렇게 뼈대가 되는 책은 초급 영어책 읽어주기 팁만으로도 읽어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이 쉬운데도 초급 영어책으로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요. 영어는 쉬운데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 이야기의 맛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좀 큰 아이들, 만 6살은 넘어야 이야기의 참 위트와 재미를 파악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리딩 툴이로 웬만한 영어 어휘와 구조에 익숙해진 아이에게 한글 해석을 줄여서 읽어주면 영어책 읽어주는 재미를 많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옥스퍼드 리딩 툴이로 영어 어휘와 기초가 다져진 아이들에게 한글 해석을 줄이고 읽어주면 유용한 또 다른 책으로 닥터 수스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닥터 수스의 책들은 영어가 무척 단순하고 쉬운데 한글 해석을 하면 숨이 차고 일종의 리듬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닥터 수스의 책을 처음 영어책으로는 잘 안 읽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단계의 영어책은 초급 영어책으로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데 영어를 조금 이해할 쯤 한글 해석 없이 읽어주면 닥터 수스의 책을 더 잘 누릴 수 있지 싶습니다. 닥터 수스의 책은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레벨이 다양한데요. 쉬운 단계의 책으로 Hop on Pop 이라는 퍼닉스를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잠깐 보여드려 보면요. Cup, Pop, Pop in Cup, Pop, Cup, Cup on Pop, Red, Ned, Ted, and Ed in Bed. 퍼닉스 책으로 완전히 좋겠지요.
저는 파닉스와 병행하기보다 파닉스를 다 떼고 읽기용으로 활용했어요. Green Eggs and Ham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왜 닥터 수스의 책은 한글에서 곁들여 읽어주면 숨이 찬지 금방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세마이엠이 자꾸 초록 계란과 햄을 먹으라고 해요. 안 먹겠다는 이유가 계속 반복되며 쌓여가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니 천천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주다 보면 그냥 저절로 속도가 막 붙는데요. 발음이 안 받쳐주고 숨이 차서 중간에 막 헉헉거리게 되는데 애들은 영어보다 그렇게 읽어주는 엄마 모습에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런 책을 한글 해석까지 하면 책을 읽어주기도 힘들고 영어 맛을 그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 not, would not on a boat. I will not with a goat. I will not eat them in the rain. I will not eat them on a train. Not in the dark, not in a tree, not in a car. You let me be. I do not like them in a box. I do not like them with a fox. I will not eat them in a house. I do not like them with a mouse. I do not like them here or there. I do not like them anywhere. 한글 해석까지 곁들여 읽어주면 너무 힘들겠죠. 애들보다 엄마들 책 읽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는 책이지 싶습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그 외에도 꽤 길고 어려운 책들도 있고요.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영어를 막 가지고 노는 듯한 작가예요. 책들이 위트가 넘치고 만화 못지않게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해요. 지금까지 간단하고 쉬운 기본 문장으로 쓰여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즉 뼈대를 형성해주기에 좋은 책들을 추려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책들만 읽어주면 뭐랄까, 영어의 다양한 맛이나 깊이를 더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살은 없고 뼈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쉽고 재미난 책을 통해 탄탄히 세운 뼈대에 살을 좀 붙여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을 붙여주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문체의, 다양한 수준의 영어 책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뼈대에 살을 붙여줄 다양한 영어 문학책.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희 집에 얼마 안 되는 단행본 중 이건 진짜 재밌다고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니 더 위치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고, 저는 프로기 시리즈도 참 재밌었어요. 또 캡터스 호텔, The Empty Pot, Sophie's Masterpiece, The Library. 앤서니 브라운의 Little Beauty, 앤서니 브라운 책들도 너무 좋고, 존 버닝햄의 Mr. Gumpy's Outing 등 존 버닝햄 책들도 많이 재밌고요. 재미있는 영어책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다 소개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44권이나 되는 영어책을 한 권에 모두 담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The 20th Century Children's Book Treasury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지금 한창 이 책을 읽고 있는 저희 막내는 그냥 하얀 책이라고 부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3단계의 책이 44권 정도 들어있습니다. 첫해 때 우연히 서점에서 반값에 구매한 이 책은 저에게 황금어장 같았는데요.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20세기 대표적인 동화책은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읽어주시다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은 큰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단행본 책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가 있다면 더 구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 페이지 맨 밑에 책 제목과 책 이미지가 있어요. 빨간색 책 이미지는 초급 레벨, 파란색은 중급, 초록색은 고급 레벨이란 뜻입니다. 초급 레벨부터 어떤 책이 있나 잠깐 보여드리면요. 유명한 책이죠. Freight Train. 역시 유명하죠. Goodnight Moon. 이 그림책도 유명하죠. Goodnight Gorilla. 이건 진짜 아기용 책인 듯해요. 문장이 없고 단어만 나와요. I am Bunny. 그림당 글이 한 줄만 있죠. Whose mouse are you? Teach. 조금 더 글이 많아요. 그 다음 레벨이 파란색 책 이미지입니다. 만 6세 이상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메들린, 이 책은 시리즈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하 붐붐 알파벳 이야기고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책인데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 책도 유명하죠. Where the Wild Things Are. Curious George, The Story of Barber, 베런스타인 베어스, 오웬 모두 시리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Curious George 책을 여러 권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면 더 구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Swimmy, The Snowy Day, Harry the Dorothy Dog, Make Way for Ducklings, Stella Luna, The Story of Little Babaji.
모두 글밥이 작지 않지만 영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등 중저 학년까지 충분히 읽을 만한 수준의 책들에는 초록색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글밥이 확 많아져요. 제가 위에서 추천한 아놀드 로벨의 Frog and Toad의 이야기가 초록색 책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Bedtime for Francisco 이 책과 Frog and Toad는 무척 쉬운데 초록색 책으로 분류되는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 책은 해석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주지 못한 유일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볼까 봐요. Mike Mulligan and his Steam Shovel. 저는 이 작가의 책을 따로 구입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영어가 쉽고 따뜻해요. 그 유명한 Winnie the Pooh도 있지요? 이제부터 웃긴 이야기인데요. Miss Nelson is Missing. The Sticky Cheese Man. Gingerbread Man의 패러디 이야기예요. 다음은 위트 있는 이야기입니다. Petunia, The Story of Ferdinando, Dr. Seuss의 The Snitches.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I Can Read Book 시리즈에 많이 있는 아멜리아 베델리아도 있고요. 책 순서가 레벨별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주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나오다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맛도 있고요. 지금 막내에게 읽어주고 있는데 몇 이야기 남지 않았습니다. 5 아이들 모두 너무 좋아했고 한 권을 다 읽으면 아이의 영어가 훌쩍 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뼈대가 되는 문장이 단순하고 쉬운 책보다 아무래도 읽어주기가 좀 더 어렵지요. 그래서 보다 어려워진 중급 영어책 읽어주기 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급 영어책 읽어주기 팁. 제가 저작권이 없기에 비아트리스 파터의 피터 래빗 시리즈 책을 읽어주기 샘플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피터 래빗, 벤자민 버니, 플롭시 버니스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Implorer, Soporific, Improvident 등 어휘부터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비아트리스 파터의 책을 읽어주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아이들이 책 읽기 독립을 할 때까지 영어책을 읽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어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었거든요. 영어에 자신 없는 부모님들이 활용하시면 혹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부모가 영어책을 읽어줄 수 없는 아이들이나 학원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보았어요. 제가 피터 래빗은 해석을 세세하게 하고 벤자민 버니부터 한글 해석을 조금씩 줄여봤는데 세 이야기 모두 초급 영어책 읽어주기에 맞춰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며 읽어준 영상들입니다. 이번에 올린 티틀마우스 이야기는 중급 읽어주기에 맞춰 한글 해석을 많이 줄이고 한번 읽어보았어요. 초급 영어책 읽어주기를 끝냈다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래빗처럼 조금 어렵고 복잡한 영어책 읽어주는 팁을 잠깐 설명해보면요. 어려운 문장의 특징은 문장이 길어지고 초급 레벨에서는 볼 수 없는 가정법, 수동태 등 해석이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건데요. 초급 레벨 영어책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강조하여 찍어주듯 읽어주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 정도의 중고급 레벨 책을 읽어줄 때의 포인트는 긴 문장을 적절히 끊어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 읽어주면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강조하며 읽어주셔야겠죠. 중급 영어책이 초급 영어책과 확연히 다른 지점은 수동태나 가정법이 나오는 복잡하고 긴 문장을 어떻게 읽어줄 거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의미 그룹별로 끊어 읽어주었고 어려운 문법이 나오는 경우 정확한 뉘앙스는 한글 해석으로 전달하되 문법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아이들은 문법 공부로가 아니라 그저 언어적 감으로 이런 문법적 표현을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책 읽어주기 샘플 영상 중 좀 어렵다 싶은 문장으로 뽑아본 플롭시 버니즈에 나오는 한 본문인데요. 이런 본문을 해석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영어책도 다 읽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를 지속적으로 읽어준 아이에게라면 Mr. McGregor threw down the sack on the stone floor 이 정도 표현은 끊어 읽기만 해주어도 해석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n a way that would have been extremely painful to the Flopsy Bunnies. 이 문장은 extremely painful 이 단어를 좀 강조해서 해석하며 in a way that would have been은 그냥 뉘앙스와 의미만 덧붙여서 extremely 아주 심하게 painful 아팠을 거야, 을 거야 로 그냥 퉁치는 것이지요. 과거 사실의 반대는 would have pp를 쓴다. 뭐 그런 설명은 절대 하지 않고 말입니다.
If they had happened to have been inside it. 이 문장도 happened to have been 의미를 저는 그냥 아직도 라고 해석했어요. 뉘앙스만 살려주면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읽어줘도 저희 아이들은 영어 가정법을 정말 잘 사용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책을 많이 읽기만 한다면 무수한 문맥에서 이런 표현들을 수백 번, 수천 번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영어책 읽어주기 두 번째 장점으로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 강조한 이유가 조금 다가오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복수나 3인칭 현재 단수 동사에 붙이는 s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과거 시제 동사에 ed가 붙는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com과 came의 차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그냥 다 알게 되더라고요. 수거도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수거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게 참 신기했는데요. 그냥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해석이 안 된다 하시면 번역서를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2단계의 문학책에 해당하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초등 저학년 영어책 읽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지 싶습니다. 이런 영어 동화책도 읽어주기 힘든데 더 크면 어떻게 영어책을 읽어줄 수 있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단계 이런 문학책을 읽어주시면 앞으로 영어책 읽어주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2단계에서 가능한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문체에,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영어책을 많이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영어의 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고 희망적인 사실은 이 정도의 영어가 엄마의 영어책 읽어주기로 머리에 심겨진 경우 아이들의 영어가 엄마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정말 많이 신기했는데요. 어릴 때 영어가 통째로 심겨진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5아이 중 2단계를 다 지난 위의 4아이들은 저보다 영어 이해가 더 뛰어납니다. 제 해석을 막 바로잡아 주거든요. 제가 놓친 뉘앙스를 잡아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영어책 읽기는 믿음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 많이 읽어줄수록 좋습니다. 손해볼 것 없으니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주시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문학적으로 풍성해졌으니 좀 더 단단한 지식도 영어로 흡수하면 좋겠지요. 문학책 다음으로 인지정보책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순한 문장 구조의 어려운 어휘 과학책. The 20th Century Children's Book Treasury, 하얀 책이죠. 이 책이 문학책이라면 다른 급부로 저는 과학책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Let's Read and Find Out Science라고 하는 과학 시리즈 책입니다. 웅진 출판사에서 원리가 보이는 과학으로 번역한 원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1단계와 2단계에 합쳐서 100권이 넘는 책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과학책이기에 문장이 단순하고 쉬운 반면 과학 용어와 내용이 담겨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도 2년 정도 영어책을 읽어주어 영어 문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아이들이라면 영어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는 스테이지 1을 3에서 6세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1단계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요. (1단계) 책 중 The Big Dipper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보면요. In winter, I see these stars. 그림을 보여주시면 익숙한 별자리를 알아볼 수 있겠죠. But there are some stars that I can see both in summer and in winter. I can see the Big Dipper almost every night if the sky is clear. 문장은 비교적 쉽지요. 그리고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별자리 이름인 빅 디퍼가 그림과 함께 소개됩니다. 쉬운 표현으로 어렵고 생소한 과학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문장 속에 어려운 과학 어휘가 몇 개 박혀 있는 경우라 영어 공부도 되고 과학 공부도 되고 어휘 확장도 되는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홈스쿨 장점 6번째에서 설명했듯이 이해가 쉽지 않은 영어로 읽으면 깊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이때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문장이 쉽고 단순해서 초급책 읽어주기 팁을 활용하시면 첫 영어책 읽기로도 유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2단계 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5세에서 9세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과학 내용이 어려워지지 싶어요.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 단계 책 중 Honey in a Hive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보면요. The queen bee leaves her home to fly high in the sky and mate with many male bees called drones. 끊어읽기만 해주시면 문장이 길어도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mate와 드론 정도인데 드론은 한글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을 만큼 문맥 속에 다 설명이 되죠.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어휘를 배우기 참 좋은 책입니다. 엄마표 영어책 읽어주기 5번째 장점이었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를 하려면 아이들이 영어로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 맛도 봐야겠죠. 영어를 잘 읽고 듣고 말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영어로 넓고 깊은 세상을 맛보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어로 똑똑해지는 아이들이지요. 이렇게 문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책을 읽어주시면 아주 많은 영어의 토대가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리딩 툴이 5단계를 아이가 한글 해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어 씨앗이 심기고 싹이 튼 것이라고 초급 영어책 읽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책을 아이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읽어주시면 아이의 영어 싹이 아주 튼튼하게 자란 것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가 영어책을 스스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더 벌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경우 영어 읽기를 조금씩 진행하면서 마지막 한글 해석 없이 영어책 읽어주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급책을 충분히 읽어주고 나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가 되었는데요. 초급 영어책이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시기요. 중급책이 싹을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시기라면 고급책은 스스로 크는 나무가 되는 시기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엄마가 읽어줄 수 있는 고급 단계의 영어책과 읽어주는 팁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독서 독립을 어떻게 도왔는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지난 시간에 제가 We are going on a bear hunt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열풍이 분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Hooray for Fish입니다. 저희 막내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Hello, I am little fish swimming in the sea. I have lots of fishy friends. Come along with me. But where's the one I love the best, even more than all the rest? Hello, Mom. Hello, little fish. Kiss, kiss, kiss. Hooray for fish. 영어 홈스쿨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